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김순옥 여사는 베개에서 머리를 떼는 순간부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60이 넘어서부터 시작된 통증은 이제 낯선 친구처럼 매일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이러네. 작은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주름진 손등을 내려다보며 순옥 여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손으로 40년을 시장 반찬 가게를 지켜왔고, 이 손으로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 손으로 손자 지우의 첫 이유식도 만들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3년 전 지우가 2살 때 처음 해준 호박죽을 떠먹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 소연도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소연의 눈빛이 달라진 게. 순옥 여사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아들 내외가 마련해준 이 공간이 고마웠습니다. 예전 시장 근처 단칸방에서 벗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자 어제 며느리가 해놓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을 만들 때 소연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친정 가야 해서 반찬 미리 해놨어요. 며칠 전 소연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통보하는 것 같은 그런 무덤덤함만이 있었죠. 순옥 여사는 계란말이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죠. 여보, 우리 민수가 벚꽃 볼 때마다 좋아했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거는 버릇은 15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병구는 민수가 고등학생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순옥 여사는 무너지는 대신 더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했고 시집 보내야 했고 손주를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 반찬 가게를 지키며 무릎이 까지도록 장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결혼식 날 소연이 순옥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옥 여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세월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첫 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연은 주말마다 시장에 나가는 순옥 여사를 말렸고 이제 쉬세요라며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민수도 효자였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외식을 데려갔고 명절에는 엄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라며 소연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자 지우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바빴습니다. 순옥 여사는 기꺼이 육아를 도왔습니다. 새벽에 깨서 우는 지우를 안아주고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산책을 시켜주는 게 행복했습니다. 소연도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며 고마워했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우 이유식은 제가 만들게요. 요즘 알레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서요. 어머님,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지우 데리고 놀이터 다녀올게요. 어머님, 주말에는 저희끼리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하나하나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순옥 여사는 느꼈습니다. 소연이 자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필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전자레인지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순옥 여사는 따뜻해진 계란말이를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 몇 점을 곁들여 밥을 떠먹기 시작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회식이에요. 소연이 반찬 해놨으니까 드세요. 짧고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사랑해요, 고생하셨어요 같은 말이 붙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봤습니다. 간섭을 너무 많이 한 걸까요? 지우 육아에 너무 끼어든 걸까요? 아니면 생활비를 충분히 못 드린 것 때문일까요? 순옥 여사는 시장 반찬 가게를 정리한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넉넉하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중 20만 원은 아들 내외에게 생활비로 줬습니다. 그게 부족했던 걸까요? 밥 한 술을 더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이 나이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짐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는 며느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니, 막 일어났어. 지우는? 유치원 보내고 왔어요. 소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순옥 여사는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뭘 잘못했니? 왜 요즘 그렇게 차갑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옥 여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순옥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죠. 돌잔치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대학 졸업식 때.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기억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작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창밖의 봄볕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순옥 여사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떠날 때가 온 것 같다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봄날 김순옥 여사가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한 작은 계획을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며 들어왔을 때는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소연은 지우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고 순옥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옥 여사는 벌떡 일어나 배고프지? 내가 뭐 차려줄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싫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 들어와라. 저녁은?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순옥 여사는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8배 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지만 엄마 눈에는 여전히 보살펴야 할 존재였으니까요. 여보, 지우 양치시켜. 나 좀 쉴게.
소연이 부엌에서 던진 말에 민수는 응하고 답하며 지우를 데려갔습니다. 순옥 여사는 뉴스를 보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우가 잠들고 민수와 소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여사는 자리를 뜰까 하다가 그냥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소연이 민수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휴가 때 여기 가는 거 어때? 태국 푸켓. 리조트도 좋고 아이 데려가기도 괜찮대. 오 좋은데? 가격은? 사흘에 1인당 150 정도. 지우는 반값이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올해는 좀 멀리 나가고 싶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듣던 순옥 여사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 언제 가려고? 다음 달 초에. 연차 써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나흘이면 충분할 것 같아. 소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순옥 여사는 그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쓸쓸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절당할까봐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도 여행 좋아하시나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나야 어디든 좋지. 왜? 아니 그냥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셔 보이셔서. 민수의 말에 순옥 여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같이 가자고 할까? 하지만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우리 식구끼리만 여행 가요. 어머니는 다음에 같이 가시죠.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식구끼리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식구. 민수, 소연, 지후. 3명.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 그러렴. 너희끼리 다녀와. 순옥 여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죠. 민수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우리도 오랜만에 셋이서만 시간을 가지고 싶거든요. 요즘 지우도 크면서 손이 많이 가서. 소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순옥 여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나 먼저 들어갈게. 피곤하네.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소연의 대답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옥 여사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우리 식구끼리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을 민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키웠고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픈 것도 참으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왔을 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기꺼이 육아를 도왔습니다. 내 새끼, 내 손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자신은 우리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베개를 끌어안고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릴까봐.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작년 설날 사진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민수, 소연, 지우 그리고 순옥 여사. 4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손가락으로 사진 속 소연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는 진짜 웃었었죠.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대해줬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순옥 여사는 지난 1년을 되짚어 봤습니다. 소연이 차가워진 건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어머님, 지우 이제 유치원 가니까 제가 데려다 줄게요. 어머님,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 허리 아프시잖아요. 어머님, 주말에는 저희끼리 시간 좀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하나 자신을 밀어내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효심이 깊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달랐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필요 없어진 순간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육아 도우미로서의 역할이 끝나자 이제는 짐이 된 거였습니다. 순옥 여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고향에라도 가볼까? 충청도 시골에 있는 옛집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를 낳고 자란 곳, 남편과 함께 살던 곳. 지금은 빈집이 되어 있지만 가끔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조용히 지내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소영과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푸켓 진짜 기대된다. 오랜만에 우리끼리 여행이네. 그러게. 지우도 좋아할 거야. 바다도 보고. 어머님도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야. 솔직히 말하기 좀 그랬거든. 응. 엄마도 알아서 잘 지내실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옥 여사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서 잘 지내라. 아들도 이제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돌봐줘야 할 엄마가 아니라 알아서 살 수 있는 어른으로.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롭고 슬픈 걸까요? 순옥 여사는 이불 속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그리고 그날 밤 순옥 여사는 더욱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새벽 2시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순옥 여사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수 내외의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700만 원. 연금 받은 것을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고향에서 혼자 살기엔 충분해. 수첩을 덮으며 순옥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순옥 여사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이별을요. 공항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온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옥 여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수 가족은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한 번 손을 흔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만 할머니 안녕 하고 큰 소리로 인사했죠. 할머니는 집에서 잘 계세요. 반찬은 냉장고에 다 해놨으니까. 소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순옥 여사에게는 알아서 잘 지내라는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조심하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요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우가 할머니 하며 달려올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릴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위에는 지우의 장난감 자동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그걸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생각하고 있니? 작게 중얼거리며 장난감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막한 공간을 소음으로 채우고 싶었을 뿐이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점심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소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나흘치는 좋게 먹을 양이었습니다. 반찬은 다 해놨으니까. 소연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김치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그걸 들고 싱크대로 가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깨끗한 식탁을 닦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죠. 우리도 저렇게 한번 가볼까? 예전에 민수에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지우가 돌 지났을 무렵이었죠. 엄마 좋죠. 우리 다 같이 가요. 지우 첫 여행이네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소연도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하며 동의했었죠. 하지만 그 여행은 끝내 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바빠졌고 소연이 지우 때문에 힘들다고 했고 결국 계획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셋이서만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신은 빼고. 순옥 여사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 무엇을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를 들으며 순옥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뭘 하며 사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지우를 돌보고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금방 지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소연이 다 했으니까요. 아니, 소연이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멸치볶음과 김치를 꺼내 상에 차렸습니다. 밥을 퍼서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빈 의자 3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앉던 자리, 소연이 앉던 자리, 지우가 앉던 의자.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어머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예전에 함께 밥 먹을 때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죠. 순옥 여사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밥 몇 숟가락을 겨우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순옥 여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손등의 주름, 굽은 허리, 힘없는 눈빛.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7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껴서 조금씩 모은 돈. 원래는 지우의 교육비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손주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충청도 시골집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 민수를 키우던 그 집. 지금은 비어 있지만 1년에 2번씩 민수와 함께 가서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조용히 살면 어떨까? 텃밭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혼자서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들한테 짐도 안 대고 며느리 눈치도 안 보고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옥 여사는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호텔 너무 좋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짧은 문자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소연, 지우가 호텔 로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순옥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 자신이 없어도 저렇게 행복한 그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너희는 행복해라. 작게 중얼거리며 문자를 지웠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짧게 썼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아직 하루가 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흘만 버티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 기회에 떠나는 것.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짐을 싸서 고향으로 가는 것. 순옥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떠나야겠다고. 더 이상 짐이 되기 전에.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또다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빈 식탁에 앉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며.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떠날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겨진 할머니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이별을요. 셋째 날 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 지내며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옥 여사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결심했으면 행동해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통장 5개. 모두 순옥 여사 명의였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할 때 만든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25살의 김순옥이 남편과 함께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만든 통장이었죠.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거래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반찬을 만들어 팔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은 늘 트고 갈라졌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수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두 번째 통장은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만든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교복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이 돈으로 민수 교복 사줬었지. 교복을 입은 민수가 어색하게 웃던 모습이 선했습니다. 엄마, 나 멋있어? 하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민수 대학 등록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모은 돈으로 1년치 등록금을 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았고 그 빚을 갚는데 5년이 걸렸죠. 네 번째 통장은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이었습니다. 70살에 가게를 넘기며 받은 300만 원. 그 돈으로 몸이 아플 때 병원비를 썼고 지우의 돌잔치 비용도 보탰습니다. 다섯 번째 통장은 최근 3년간 연금을 받으며 조금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것 중 20만 원은 아들에게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씩 모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계산기를 꺼내 하나하나 금액을 더했습니다. 72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아끼고 모은 돈의 전부. 이 돈이면. 순옥 여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 살 만큼은 되겠지. 고향 시골집은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합쳐도 한 달에 5만 원이면 충분했죠. 연금 50만 원과 이 돈이 있으면 검소하게 살면 10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면 자신은 82.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계획은 가능했습니다. 순옥 여사는 통장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첫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순옥 여사는 편지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이번에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집을 떠나 있을 거야. 펜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순옥 여사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편지를 못 써. 눈물을 닦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떠나기로 했어.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나니? 엄마는 기억해. 작고 빨간 내 얼굴을 처음 손을 꼭 쥐었을 때의 그 따뜻함을. 그때 엄마는 다짐했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순옥 여사는 잠시 펜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38년 전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처음 민수를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 내가 잘 자라도록, 좋은 사람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엄마의 전부였어.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구나. 너희에게 부담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을. 미안해, 민수야.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하겠지. 순옥 여사는 펜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고향 집에 가서 지낼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오히려 거기가 편할 것 같구나. 내 아빠와 살던 곳이니까. 가끔 전화할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지우 잘 키워라. 소연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좋은 며느리인데 엄마가 부담이 됐을 거야.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가 떠나도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줘.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민수에게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져갈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절별로 몇 벌씩이면 충분했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통장 봉투도 넣었습니다. 사진첩도 넣었습니다. 가방을 다 채우고 나니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연이 해놓은 반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 돌아와서 먹겠죠.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쓸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지우의 장난감들, 민수의 회사 가방, 소연의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자신만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우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옥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우의 작은 침대, 장난감 상자, 그림책들. 손주의 흔적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빈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용서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없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침대 옆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가을 공원에서 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단풍잎을 들고 웃고 있는 지우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행복했는데. 순옥 여사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내일 애들이 돌아오면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떠나는 날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넷째 날 새벽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가방은 이미 어젯밤에 다 챙겨 놓았습니다. 옷가지, 통장, 사진첩, 그리고 약간의 생활용품.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치고는 너무나 적었죠.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바지에 두툼한 카디건. 봄이지만 아직 쌀쌀한 아침 공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떠나자 김순옥.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모든 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봉투를 놓았습니다. 민수에게라고 쓰인 봉투. 그 옆에 열쇠도 함께 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집안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지우의 장난감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만 떠날 뿐이었죠. 가방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어깨가 무거운 건지도 몰랐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면 민수 가족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았으니까요.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졸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인사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정말 차갑고 맑았습니다. 골목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어젯밤 미리 불러놓은 택시가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택시로 다가갔습니다. 손님, 충청도 가신다고 하셨죠?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 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순옥 여사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며 순옥 여사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12층 오른쪽에서 세 번째 창문. 민순의 집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잘 있어라.
내 새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택시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옥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빌딩, 아파트, 공장, 들판,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손님 고향 가시나 봐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래 떨어져 계셨어요? 30년 넘었네요. 와, 그럼 많이 변했겠다. 그렇겠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기사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옥 여사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 구불구불한 길. 고향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둘 다였습니다. 저기서 세워주세요. 마을 입구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기사님이 가방을 내려줬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순옥 여사는 혼자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귀가 이 고요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 길이었습니다. 신발에 흙먼지가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기와 집이 보였습니다. 순옥 여사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대문, 깨진 담벼락, 오래된 우물. 모든 게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문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집의 냄새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 부엌방 2개.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식탁, 색바랜 벽지.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처음엔 녹물이 나왔지만 이내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순옥 여사는 물을 손에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맑게 해줬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볼래.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가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 장롱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개키며 정리하는 일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이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쳐 한 장씩 넘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운 기억들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순옥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소할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껐습니다. 아직은 아들의 연락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흙의 감촉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보는 거야. 순옥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에서는 민수 가족이 공항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조용히 떠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 여사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강릉. 순옥 여사는 결국 고향 대신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충청도 시골집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는 도중 마음을 바꿨죠.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구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바다가 보이는 곳은 아니었지만 걸어서 10분이면 바닷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기엔 좀 외로우실 텐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가는 일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유로운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3일째 되는 날 순옥 여사는 바닷가를 걷다가 작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송정 노인정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정. 평생 노인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는 시간이 없었고 민수네 집에서 살 때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죠? 이사 오셨어요? 네. 일주일 전에요. 어머 잘 오셨어요. 저는 박영자예요. 여기 총무 맡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적극적이고 다정했습니다. 순옥 여사를 안으로 안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여기 최순희 언니 75세. 여기 김철수 어르신 78.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이정숙 언니 70.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순옥 여사는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고요. 영자 할머니가 보리차를 따라줬습니다. 순옥 여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소파 몇 개, 텔레비전, 작은 탁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정도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최순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했지만 친근했습니다. 서울에서요. 서울? 어머 여기까지 혼자 오셨어요? 자식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옥 여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바쁘죠 뭐. 저 혼자 살려고요. 그래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아들이 모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며느리 눈치 보기 싫거든. 순이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공감하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시면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가족. 영자 할머니가 순옥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순옥 여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순옥 여사는 매일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웃는 모습을 보고 그저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영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밥 만들어 먹을 건데 순옥 씨도 같이 할래요? 저도요? 그럼요. 손이 많으면 빨리 끝나잖아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재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밥, 단무지, 햄, 시금치, 당근. 순옥 씨, 당근 좀 썰어 줄래요? 네. 칼을 잡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순의 집에서는 소연이 다 했으니까요. 당근을 채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한 실력이었으니까요. 어머 순옥 씨 손놀림 좀 봐. 진짜 빠르다. 순이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반찬 가게 했어요. 역시 달인이네 달인. 우리 순옥 씨 덕분에 오늘 김밥 빨리 완성하겠어요. 영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고 썰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순옥 여사는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다 됐다. 먹자.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 순옥 씨가 만든 김밥이 제일 예뻐. 맛도 좋은데? 역시 프로는 달라.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순옥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맛이지. 영자 할머니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맞아. 혼자 먹으면 맛없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꿀맛이네. 순옥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음식의 맛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 주는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옥 씨, 우리 아침 운동 나가는데 같이 갈래요? 운동요? 그냥 산책이에요. 바닷가 걷는 거. 건강에 좋아요. 좋아요. 아침 6시 노인정 앞에 모였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함께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 공기 정말 좋죠? 그러네요. 매일 이렇게 걸으면 몸이 가벼워져요. 나도 처음엔 허리 아팠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 순옥 여사는 주로 듣기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노인정에서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 오늘 선생님 오셔서 노래 가르쳐 주신대요. 순옥 씨도 같이 해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괜찮아요. 다들 못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오래된 트로트였습니다. 자, 다 같이. 비 내리는 호남선.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다 같이 불렀습니다. 음정은 제멋대로였지만 목소리는 크고 힘찼습니다. 순옥 여사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옥 씨 목소리 좋은데요? 영자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순옥 여사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맛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작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켜놓고 누워 있을 때 문득문득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지우도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지 않은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켜면 아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켤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핸드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태국 여행에서 한 달 만에 돌아온 후 지난 오후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서 와라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엄마? 안 계세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 시간에 집에 계셨으니까요. 여보, 어머니 안 계신가 봐. 뒤따라 들어온 소연이 말했습니다. 이상한데? 어디 가셨을까? 전화해 봐야겠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마이너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시네. 산책 나가셨나? 민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도 닫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걸려 있던 옷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첩도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짐을 싸가신 것 같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소연이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옷도 없고 통장도 없고. 어디 가신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도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가출하신 건 아니겠죠? 가출? 엄마가 왜? 민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편지.
편지가 있어. 민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집을 떠나 있을 거야. 엄마,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떠나기로 했어.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수야, 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나니? 엄마는 기억해. 작고 빨간 내 얼굴을 처음 손을 꼭 쥐었을 때의 그 따뜻함을. 그때 엄마는 다짐했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 내가 잘 자라도록, 좋은 사람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엄마의 전부였어. 엄마, 미안해. 민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구나. 너희에게 부담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을. 미안해, 민수야.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이기적인 게 아니야.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소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나 봐. 눈치를 줬나 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항상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 민수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고향집에 가서 지낼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오히려 거기가 편할 것 같구나. 내 아빠와 살던 곳이니까. 가끔 전화할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지우 잘 키워라. 소연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좋은 며느리인데 엄마가 부담이 됐을 거야.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가 떠나도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줘. 편지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꼭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 뭐 했지? 여행을 가면서 우리 식구끼리만이라고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애써 웃으며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 하던 그 목소리가. 엄마, 그렇게 외로우셨구나. 소연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짐처럼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엄마를 신경도 안 썼어.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뭐가 힘드신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지우의 물음에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여행 가셨어. 여행? 언제 와? 조금 오래 계실 거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향집으로 가봐야겠어. 지금 당장. 제가 같이 갈게요. 지우는? 엄마한테 맡기고 갈게요. 어머니 찾는 게 먼저예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충청도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민수는 편지의 문장들을 되뇌었습니다. 엄마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느끼게 했을까? 해가 질 무렵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기와집. 민수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산 흔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안 계셔.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소연이 민수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찾아요. 꼭 찾아서 모셔올 거예요. 제대로 모실 거예요. 응. 찾아야 해.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두 사람은 집안을 살펴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 어떡하지?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실종 신고? 아니야. 엄마가 스스로 떠나신 건데. 그건 아니야. 민수는 막막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무사하시길. 그리고 그 순간 강릉의 작은 집에서 순옥 여사도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볼까 말까 고민하며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더. 석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강릉의 바다는 여름과는 다른 빛깔이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깊은 색이었죠. 순옥 여사는 노인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에 들렀습니다. 요즘 매일 하는 일과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벤치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마음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제 전화를 해야 할까?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켜면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순옥 씨 아들한테 연락은 해봤어요? 일주일 전 노인정에서 김치를 담그다가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왜요? 아들이 걱정하겠어요. 제가 짐이 될까 봐요. 영자 할머니는 순옥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 씨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갔어요. 그때 애들이 짐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늙어서 아들, 딸한테 손이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짐이라고만 생각하면 서로 상처만 받아요. 영자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자존심만 세웠나. 순옥 여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전원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떨렸습니다. 켜야 해. 이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부팅 화면이 지나가고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187통.
문자 메시지 94개. 모두 민수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제발 무사하기만 하세요. 문자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이 떨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그래 엄마야. 어디 계세요? 무사하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순옥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건강해. 어디 계세요? 고향 집에는 안 계셨어요. 찾으러 갔었는데. 강릉에 있어. 강릉요? 왜 거기에?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순옥 여사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그냥 조용히 떠나서.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밖에 못하실 만큼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돌아오세요. 제발. 민수야. 이번엔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엄마를 가족으로 진짜 가족으로 대할게요. 순옥 여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섞여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엄마. 제가 찾으러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아니야. 아직. 엄마. 민수야 엄마도 시간이 좀 필요해. 이제 조금 적응이 됐거든. 여기서 친구들도 생기고. 그럼 우리가 거기로 갈게요. 지우도 데리고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지후. 손주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순옥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옥 여사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옥 여사는 일찍부터 원룸을 청소했습니다. 침대 시트도 갈고 창문도 닫고 바닥도 쓸었습니다. 영자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오늘 우리 집에서 떡이랑 김밥 좀 만들어도 돼요? 당연하죠. 아들 온다며? 같이 만들어요. 노인정 친구들이 모두 와서 도와줬습니다. 떡을 쪄서 담고 김밥을 말아서 예쁘게 썰고 과일도 깎았습니다. 순옥 씨 아들 잘생겼어요? 손주는 몇 살이에요? 며느리는 착해요? 친구들의 질문 공세에 순옥 여사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사진 보여줘요. 아 핸드폰이. 사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떠날 때 사진첩만 가져왔었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옥 여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소연 그리고 지후. 엄마. 민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순옥 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옥 여사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지우를 안고 있는데 민수가 다가와 순옥 여사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래. 들어와라. 좁은 집에 4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소연을 봤습니다. 며느리도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어머니. 소연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우리 식구끼리만이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부모님 계신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 들으셨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순옥 여사는 소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해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감사할 줄 몰랐어요. 2사람은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자 앉아. 밥 먹자.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떡, 김밥, 과일.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어. 친구들이요? 여기 노인정에 다녀. 좋은 사람들 많아.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행복하세요? 순옥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나쁘지 않아. 자유롭고. 그럼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랑 같이 안 사실 거예요? 순옥 여사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며느리를 봤습니다. 같이 살면 또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안 그럴게요, 엄마.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제가 달라질게요. 순옥 여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당장은 결정하기 힘들어. 조금만 시간을 줘. 알겠어요,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가을 바다는 선선했습니다. 지우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순옥 여사는 지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민수와 소연도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우리 식구끼리 왔어요. 순옥 여사는 소연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순옥 여사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4사람의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찍혔습니다. 순옥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잘 컸지? 이제 엄마 걱정도 할 줄 알게 됐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옥 여사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순옥 여사의 마음엔 오랜만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떠나는 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날은 모두가 함께였습니다.